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쌀의 전신, 벼라고 하죠. 이 벼를 보지 못한 학생들이 쌀나무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자, 이 벼가 좀 습한 데서 자라지 않나요? 항상 물을 대줘야지 되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쌀과 비교를 한다면 벼는 논에 항상 물을 대주어야 하지만 밀은 척박하고 건조한 곳에서도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은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군요. 예, 그래서 세계 전역에서 밀을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손쉽게 재배를 할 수 있다. 예. 밀을 가지고요. 밥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밀은 작곡처럼 쌀과 같이 밥을 짓기도 했지만 밀로 밥을 하면 까끌거려서 먹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껍질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빻아서 쓰는 걸로. 이 파종을 언제 하죠? 이 밀을? 파종 시기에 따라서 밀을 분류를 하는데요. 네. 가을에 심어서 다음 해 봄이나 여름에 수확하는 거는 겨울밀이라고 하고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봄밀은 추운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봄에 밀을 심어서 여름 정도가 되면 완전히 무르익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밀가루를 사상체질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제가 예전에 배울 때 밀가루는 태음인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 사상학회에서도 밀은 태음인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기이하신 분들 나오잖아요, TV에. 네. 예,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어떤 할아버님 나오셔서 나는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았어. 아니면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꼭 먹어야 돼. 이러신 분들 보면은 다 소양인이시더라고요. 소양인들이 라면을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밀가루가 네.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밀가루가 성질이 차니까 좀 그렇죠. 더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먹어서 몸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나 본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열태어민하고 소양인한테 밀가루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밀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어떤 공방과 어떤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이 대부분이 뉴올리언즈에 모여갔고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서 국내 항구로 들어오는데 한 40여일이 걸린대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항구로 들어오는데 예. 40여일 정도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나오다가 적도 부근에 60도까지 올라가니까 밀에서 싹이 나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희석한 청산가리라고 해요. 아니 이거 소량만 먹어도 죽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틸브로마이드라는 약으로 훈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그렇죠. 실제 1989년 인천항에서는 독한 농약에 절여진 미국산 밀을 하역하러 간 인부 중 한 명이 사망하셨다고 하고요. 네. 4명은 잠깐 기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성을 흡입해서. 예, 그 독성 있는 농약을 뿌린 근처에 계시다가 네. 작업을 하시다가 네. 이제 그거에 중독이 되셨나 봐요. 네. 1993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주 미국산 밀가루에서 허용 기준치의 132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농약에 절여진 밀가루를 우리가 수입을 했던 거네요.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대부분은 뉴올린즈에서 모여서부터 시작을 해서 132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라는 얘기가 미국산 밀은 농약으로 범벅이 돼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웹사이트에 다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의 부정적인 그렇죠.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쪽의 주장들이군요. 예, 그런데요, 실제로 이거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네. 2012년 6월 22일 문화일보에서 네. 나온 기사 중에 일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기사가 없더라고요. 다 그렇군요. 지워졌는지.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2년 6월 22일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1984년 인천 부두에서 수입 옥수수 하역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옥수수에 뿌린 방제용 농약 때문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1988년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400만 톤의 옥수수가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2년 뒤 서울대 장일무 교수팀은 1989년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밀에서 골수 조직을 파괴하는 곰팡이인 데옥시니 바레놀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여기 보시면은요, 1984년하고 1988년은 밀이 아니고 옥수수예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좀 뭔가가 오인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보시면은요, 1993년 2월 3일 날 MBC에 방송된 부분입니다. 네. 이때는 MBC가 국민 모두의 방송이었는데요. 국립부산검역소는 오늘 대성제분과 영남제분 등 4개의 제분회사가 지난달 11일 신고한 미국산 밀 1,900톤 수입가 13억 3천만 원 상당에서 발암성 물질인 농약 치오파메이트 메칠이 다량으로 검출돼 폐기 또는 반송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9일에 MBC 방송인데요. 지난 2월 농약 성분이 허용치의 130배나 검출된 미국산 밀을 수입해 말썽을 빚은 대성제분 등 3개의 회사가 최근에 수입한 미국산 밀 1,500톤에서 또다시 농약인 마라치온이 허용치의 1.5배나 검출돼서 국립부산검문소에 의해 부적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다고 보고요. 네. 이거에 대한 반론입니다. 어떤 반론들이 있죠? 이 내용은 밀 교수라는 분의 주장입니다. 밀 교수요? 예. 밀을 연구하시는 분이신가요? 한국제분협회를 아, 대변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1993년 부산검역소 국립보건원과 KIST 특성분과센터, 미국의 셀레브렛, 일본 곡물검사협회, 미국 FDA, 미국 OMIC 등 국내외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잔류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오보였고 밀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밀은 모두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오보란 얘기인가요?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서 네. MBC 뉴스의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이분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볼 길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초제를 친다고 일부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네. 포스트 하비스트라고 이거는 미국 법에서 허용한 거라요. 네. 제초제를 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제초제가 묻었든 흡수됐든 자, 그러한 밀을 먹고 있다라는 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밀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네.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 네. 밀가루가 분진이 많이 날려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진 방지를 위해서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뿌린 게 농약이 아니라 물이었나요? 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참 이게 헷갈리는 주장들이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그리고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밀 수송 기간도 길어야 17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앞서 농민의 주장에 의하면 4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농민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므로 잡초 등의 피해가 덜해서 살균제나 살충제를 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력이 풍성할 때 잡초도 많이 자라겠죠. 근데 겨울에는 잡초들이 자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살균, 살충, 뭐 제초제 이런 거를 칠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덜 하시겠죠. 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옥수수에도 유전자 변형 요즘 참 많은 문제가 되는데 밀가루도 유전자 변형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좀 재미있고 알찬 건강 이야기 없나요? 내 몸이 산다. 꼭 들어보세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밀이란 게 어떤 거냐 하면요. 네. 밀에다가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넣어서 제초제에 견디도록 만들어준 밀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제초제란 글리포제이트라는 물질인데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프리 하비스트 때 뿌린다는 제초제가 문제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레곤에서 이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됐었다. 뭐 그런 기사가 떠도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죠? 1998년부터요, 2005년까지 몬산토의 GM 밀이 오레곤을 비롯해서 16개 주에서
100군데 농장에서 시험 재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5년에 상업적 재배를 포기를 했고 원천적으로는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발견된 농장은 시험 재배가 된 것도 아닌데 그 품종이 왜 발견이 됐을까? 네.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네. 유전자 변형 밀이 상업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요. 아, 그럼 팔 수 없는 거군요? 예, 시험용으로는 재배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좀 있는데요. 네. 상업용으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왜 나라에서. 이것을 금지할까요? 되게 궁금한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 변형 밀이 금지되었다기보다는요. 네. 몬산토에서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밀 재배 농가가 재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왜 거부를 했죠? 지금까지 주로 재배되는 GMO 작물인 면화, 옥수수, 콩 등은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곡류가 아니거든요. 누가 먹죠, 그러면? 삼부의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